지금 110기가와트라는 설비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. 그 신재생 에너지가. 그래서 오히려 그 기존의 화력 발전소보다 더 많이 설치가 됐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나라도 날씨가 되게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1월달 이런데 그 햇볕도 안 나고 바람도 하나도 없고 이러면 그 110기가와트에서 1기가와트의 발전만 됐다는 거예요. 그 2017년 매도 1월 며칠로 아주 날짜까지 다 해서 아주 독일 국민이 쇼크에 빠졌던 날입니다. 그러니까 110기가와트의 설비를 해놨는데 이 발전된 양이 1기가와트다. 근데 독일 국민들이 써야 되는 양은 70기가와트쯤을 써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뭐 남아있던 원전 풀 가동하고 석탄 발전, 뭐 가스 발전 다 풀 가동해서 그 며칠을 넘겼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그게 아주 유명한 일주일이라는 그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뭐 둥켈 플라우테 바람도 없고 햇볕도 없는 그 날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역사에 기록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한계가 많다. 근데 이제 그러면 당장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온 날도 있는데 그럼 그걸 저장했다 쓰면 되지. 왜 그게 안 되나? 전기에는 직류와 교류가 있어요. 근데 이 직류 전기라는 거는 그 우리가 에디슨, 그 유명한 에디슨이 직류 전기를 이제 발견을 하고 만들고 개발을 해서 직류 전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직류 전기는 단점이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돼요. 송전을 못 해요. 송전하는데 너무 많이 이게 손실률이 너무 크고 그래서 먼데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무슨 뭐 100km도 안 되는 그 반경으로 계속해서 발전소를 지어야 돼요.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비싼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에디슨에 대적하는 그런 테슬라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교류 발전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 교류는 굉장히 그 뭐 볼티지를 높여가지고 전압을 수만 볼트로 높여서 송전을 하면 손실률도 적고 이제 매우 이제 그 싼 값으로 먼 데까지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그런 전쟁을 우리가 저기 1890년대 이때 했거든요. 그래서 19세기 초에 아주 전류 전쟁이다. 세기를 바꾼 전쟁이다 해서 결국은 이 교류 시스템이 우리의 그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쓰시는 거의 모든 전기가 다 교류되어 있고 교류가 전송되어 옵니다. 근데 이 교류 전기는 아주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요.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게 그 전력망, 이렇게 저장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교류 전력망은 반드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많이 공급이 과부하가 돼도 다운이 되고 또 전기가 부족해도 수요보다 적게 공급이 돼도 다운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헤르츠와 볼티지와 이게 정확히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는 게 아주 굉장한 기술입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거를 아주 이제 최고의 그런 전기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에 무슨 뭐 정전이 됐다 이런 거는 진짜 뭐 뉴스에 날 정도고 뭐 해도 어떤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 정전이 되는 것도 큰 난리인데 뭐 대규모 정전 같은 거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한번 겪은 거밖에는 없죠.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겪은 이유가 2011년 며칠 날 겪었는데 그때 그 노무현 정부에서 초기에 탈원전 정책을 되게 오래 했어요. 그러니까 막 원전을 짓는 거를 중지시키고 그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좀 그분은 이렇게 좀 유연하신 분 같아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걸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큰 문제가 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정권 말로 가면서는 이제 원전을 이제 굉장히 지지를 해서 또 건설 계획도 많이 세웠어요. 그래서 그때 건설 계획이 쓴 것이 신한울 3, 4호기예요.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신한울 3, 4호기 거의 1조 원이 들어가서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중단을 시킨 겁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. 그 교류 전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공급과 수요가 100% 일치해야 된다. 아주 미세하게만 차이가 나도 정말 전력망이 다운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점이 있다.
그런데 그러면 어디다 저장을 해놨다가 많이 발생할 때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없을 때 이걸 넣어주면 될 거 아니냐.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저장이 전기의 그 저장 설비가 이 저장 기술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전기 자동차 이런 것도 지금 상용화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다 이 배터리 문제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직류로 전환을 해서 저장을 했다가 쓸 때는 또 교류로 바꿔서 쓰고 그러니까 이 변환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또 많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고비용이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요새 이거 많이 나오죠. ESS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기술이 나와 있는 게 이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과열이 되면 화재가 잘 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전기 기술자들한테 들었더니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화재가 나면 끌 방법이 없대요. 물을 끼얹어도 안 되고 이게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끌 방법이 없어서 다 타도록 내버려둬야 된대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도저히 그걸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이 저장 시설이 이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110기가와트라는 엄청난 설비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자기네가 자급자족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도 맨날 자기들이 자랑하는 게 우리는 전기를 수출한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. 근데 이 전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한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망에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독일은 너무 이게 막 햇빛이 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런 날은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그냥 막 어느 나라나 막 심지어 어떤 때는 헐값에 10분의 1 가격에 주는 건 고사하고 돈을 얹어서 막 주는 거예요. 공짜로 가져가려도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얹어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오늘도 우리나라 문화일보에도 보도가 됐는데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정말 아주 붙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아우 제발 우리 좀 차단기 따로 달자. 정말 독일의 전력망이 언제 다운될지 몰라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까지 덤태기 쓴다. 지금 그런 호소를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전기라는 게 아주 민감한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.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직류입니다. 풍력에서 발전되는 전류는 교류긴 한데 또 이 볼티지가 달라요.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력망에 바로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또 변환해야 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인류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아름다운 태양에서 정말 공짜로 무한정 쏟아지는 이걸 이용해서 하면 얼마나 좋은가. 또 바람 불어서 돛담배를 띄워서 세계 일주를 하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아직 충분히 기술적으로 다 발전이 안 돼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급 안정성이나 이런 거를 보장하고 또 싼 값에 풍부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거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예요. 꿈만 가지고 그런 이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문제가 큰 게 이 전력 같은 건 완전히 과학이며 기술로 풀어야 되는 거지. 대통령이 어느 날 너 많이 발전해라 한다고 이게 말을 듣습니까? 바람 많이 불어라 한다고 됩니까? 그리고 다수결로 국민이 정한다 해서 이게 발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이 에너지 분야야말로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. 이거는 순수하게 과학과 기술로 해결을 해야 되고. 그리고 이제 이게 발전 단가 아까도 말씀드렸죠. LNG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LNG 수입세를 80%나 낮춰줬어요. 재생에너지는 깎아도 3배 이상 비싸거든요. 원전보다.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비싼 에너지로 대체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다. 여기에 환경 파괴나 국토 훼손 이런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치고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